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미연 아랜서치 소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요 최순실 씨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비선 스스로 뽑으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첫 피고인 신문이라는 겁니다. 수사 6개월 만에 첫 피고인 신문인데 최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첫 피고인 신문이자 그 재판이 거의 종점에 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을 다 한 다음에 증인 불러서 다 조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는 증거를 맨 그걸로 마지막에?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는데 이제 오늘 신문을 한다고 하면은 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명에 대한 재판인데 최순실의 재판이 오늘 사실상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종범에 대한 재판도 이제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재판이 사실상 빠르다고 하면은 한두 주 내에 끝난다라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보고 최순실 씨가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검찰이 이거 인정하느냐 묻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닌 것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는 한 10가지 넘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나면은 법원이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최순실에 대한 재판 자체도 상당히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요즘에 거의 변호사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1심 변론 종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은 그때로부터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약간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재판이 넘기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재판이 넘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단락되지만 이 항소심 가면서 다른 재판이 또 최순실 씨로서는 추가적인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선 전에 혹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여쭤보고 1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100%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이른바 이영렬 특수본의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월 내로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최 교수님 의상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날 사복 입고 와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대답을 하긴 했는데 더워서 그냥 사복 입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사복과 수의를 입은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날씨가 더워서 사복 입고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사복도 13일 날은 좀 두꺼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17일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옷이네요. 얇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재소자용 수의가 더워서 사복 입고 나왔다. 아마 아직까지 그게 동복에서 하복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입고 나왔다고 하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런 것들까지 사실은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되는 것은 최순실이 얼마나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는데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오늘 뭐 저렇게 입고 나온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본다고 하면 수의를 입고 안 나온 것도 본인은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실제 나와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일부 시인하지만 도리어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뭐 검찰 질문에 대해서 검사의 질문을 자르고 본인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차은택과 고영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 본인은 끝까지 모르쇠로 또는 자기는 관련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는가. 단어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의리, 신의, 존경. 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부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로 이제 오늘자로 기소가 될 예정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 공동체적 측면은 뭐 과거부터 부인해 왔지만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행동에서 과거의 오랜 인연을 분명히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대학 때부터 알던 그 수십 년의 인연을 가지고 이 재판 과정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발언들을 지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길게 안 했군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공모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역할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또 경제적 공동체 과정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게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 씨 부인인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줬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명확하게 좀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답변을 하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공동체 이익 공유 시작이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던 98년도 그때 최순실 씨 일가의 돈이 내려갔다라는 언론 보도 때문에 이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나오는 정황 증거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첫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최순실 일가가 뭐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뭐 지원했다 그런 얘기도 트렁크 색깔도 나왔었죠. 그때.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의상비도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이후부터 있었던 그 의상비를 총액을 보더라도 엄청난데 근데 그 의상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돈을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최순실 씨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본인은 뭐 극구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최순실 재판에서 좀 하나 좀 특이하다 그럴까요? 그래도 다른 공모자들은 다 모든 것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자기들은 했다고 얘기한 반면에 그래도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공모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다른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전에 있었던 그 검찰의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 변호인 측의 이른바 반대 신문 때 본인이 얘기하는 해명이 이제 하나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한다고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박근혜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들이 질문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최순실 씨의 어떤 변호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본인의 변호인이 물을 때 그럴 때에는 충분히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내용 속에서 정말 최순실 씨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나올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느냐 거기에 오늘 그 피고인 신문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지만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켜본 적은 있지만 도와준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2년도 경선 때 선거운동도 돕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정우성 전 비서관의 연설문 유출 의혹이 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에 대한 수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선거 과정에서부터 선거 이후에 일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012년도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켜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켜본 건 있지만 도와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계 입문 때 도와준 적은 없다. 이 부분에 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한 게 의상신문지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해서 그렇죠. 뭐 근데 일단 본인이 도와준 적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은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적인 부분, 대통령의 의상 등 사적인 부분이나 공식 의료진의 말하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비선 의료진이잖아요. 그건 결국. 그런 것이 생긴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 있다고 얘기한 게 모든 걸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 신문에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관이 없었다고 하면 돈을 왜 주겠습니까? 고영태나 차은택이를 보고 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최순실의 저 말은 다 거짓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인정하고 싶은 부분만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저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김병민 선생도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밝혀진 내용이고 많은 증언이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인정하고 실제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늘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고영태하고 차은택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채워져서 그들이 실세였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얘기하고 그들이 실세고 나는 허세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이 좀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 임원들에 대한 추천권들을 보게 되면 차은택 씨가 다 했지 나는 실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허세 삼아서 차은택, 고영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최순실 씨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빠지게 된다면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이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단 모금을 위해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역할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재단 기금을 출연해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최순실 씨가 더 많이 관여했는가 차은택 씨가 더 많이 관여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논외의 얘기인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왜 이러한 재단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게 했을 건데 거기에 최순실 씨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인물한테 떠밀고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 변호사님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쉽게 좀 깰 수 있지 않나요? 결국 지금 최순실 씨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변론을 하고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그 태도가 형을 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부인을 하는데 증거에 의해서 죄가 인정 안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다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쉽게 말하면 오리발을 내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피고인 본인 신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 다 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떨릴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그 피고인 신문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얘기하지만 피고인 신문에 있어 반대 신문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얘기할 때는 과연 본인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우는 모습까지도 연출되는 것이 실제로 그 법정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울어요? 동정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뭐냐면은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감정이 북받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오늘 얘기하는 게 재외 유무죄와 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인 신문도 이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영태와 관련된 거는 일단은 다 고영태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구속도 됐겠다 지금.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그 물어보니까 고영태 씨는 2012년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여전히 가방 때문에 알았다고. 그리고 그의 그 고영태 씨가 알았다고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거는 그 고영태 얘기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고영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주지시키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한테 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본인이 허세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세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이 미르재단에서 관여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들긴 만들고 만든 일을 관여를 했지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는 자기가 좀 뒤로 빠지고 자기가 내세운 사람들이 일을 처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여한 건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여한 거를 부인하지는 않죠. 결국 주범은 미르는 차은택 그리고 K스포츠단은 고영태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본인이 관여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객관적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 핵심 역할을 누가 했느냐에 있어 가지고 검찰 같은 경우에 그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반면에 본인 주장하기에는 나는 이용당한 것이고 특히 그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나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알고 뒤에서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했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인천 세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ODA 그 국제 원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는 다 해놓고 그 주식 같은 것들은 고영태가 다 그 20% 취득했다가 그걸 나중에 알고 서로 싸움이 있었다든지 이 모든 것은 자기는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나온 객관적 진실과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가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좀 더 다툴 여지는 생겼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끊어놔야 지금 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혐의나 재판 같은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공유의 부분,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뇌물죄 연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인해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혀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나도 이익을 받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이익을 안 받았다. 그럼 결국 고영태나 차은택이 다 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야만 본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전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 안 할 건 끊어내야 될 텐데 본인은 제가 볼 때 뭐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것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만 인정하는데 그것도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부인해요. 그러면 결국은 저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저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저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고영태를 전혀 모른다.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헌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 이런 부분도 얘기 나왔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층에서도. 그런데 언제 만났는지 몰랐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 재판부나 아니면 검사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모든 걸 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저런 최순실의 모습이 결국은 재판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교수, 최순실 씨 머리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크게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혐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최순실 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관계 속에서 박 전 대통령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40년 지기인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모르쇠를 일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혐의는 뇌물죄 건데 이 뇌물죄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최순실 씨와의 관계 입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꽤나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최태민 씨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박영수 특검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 수사 과정을 거치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갖고 의붓아들 등등에 대한 조사를 다 거쳤지만 결과론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경제적 공동체 형성 과정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과거 유경재단 시절에 유치원 원장 재임했느냐 등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을 때에도 최순실 씨는 명확한 증거가 어디냐, 증거를
갖고 와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공동체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의상실에 대한 의상비 대납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몇 군데에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증언들을 다 거부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제2감을 원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것도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다 해준 대로 다 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이번에도 도와주면 잘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지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머리를 잘 짜서 이렇게 재판에 대비하면 분명히 우리가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2감 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냐?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구치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 또는 변호인들끼리 만나서 재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호인들한테 어쨌든 본인 그 두 분이 만나든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본인에게 와서 어떤 조언을 듣고 가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대단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박 전 대통령이 승마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마 변호인단에게 얘기를 잘 못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정말 그 최순실 씨 변호인이 그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의문을 이 내용 자체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 얘기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범끼리 서로 만나서 말이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렇죠, 그 얘기죠. 서로 그 말을 맞추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을 했다고 하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걸 벌어지려고 하면 왜 저쪽으로 갔겠습니까? 그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남부구치소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둘이 저기 해가지고 한번 작전을 짜본다는 공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봤을 때는 만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내가 밝혀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말 맞춘다. 지금 그 최 교수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최순실 씨가 한 행위를 보면요. 최순실 씨는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상당히 이게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처음으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에 관심을 가졌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그 핑계거리를 제대로 못 찾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핑계거리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머리로는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대통령한테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보여준 행위를 보면요. 검찰에 불려갔을 때 특검에 불려갔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위를 봤으면 이 최순실 씨는 지금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최순실 씨의 생각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본인은 본인 생각이나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는 성격. 네,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면 증인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에 진술했는 내용을 다 증거로 동의를 해버리면은 법정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 재판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 받았는데 그 조사가 봤더니 나에게 불리하다 하면 그 조사 내용을 부인한 다음에 불러서 적극적인 그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리한 식으로 증언을 불러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 불러 나올 이유는 없죠. 다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서
그 검찰 측이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서 나오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나와서 증언을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해서 검찰이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으로서 불러서 증인 신문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 신청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앉아 있고 최순실 씨 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자로 만약 기소가 되고 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고 나면 이 뇌물죄에 대한 다툼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최순실 씨가 증언대에 설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고영태 씨 좀 사건도 좀 잠깐 볼게요.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혐의를 보고 있는데 검찰 얘기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매간 매직 사건이라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간 매직이라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건 고영태가 돈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순실이 이걸 모른다, 본인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사실은 고영태한테 알아보라 그랬어요. 고영태한테 누구 좋은 사람 추천해봐라. 그래서 고영태가 뭐 이모 사무관을 통해서 본인과 잘 알고 있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금 세관장,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1년 하고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추천을 받아서 어디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이겠죠. 거기에 얘기해서 그 사람이 또 세관장이 됐어요. 그리고 뒤로 고영태가 돈을 받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영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럼 매간매직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고영태가 실세여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순실이 실제 힘을 행사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뭐 우리 소위 콩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영태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해 준 건 최순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고영태 둘 다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최순실은 자꾸 이 문제도 고영태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최 변호사님, 검찰에서도 지금 최순실 씨까지 갈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전에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사뭇 팩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게 이와 관련해서 사람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지금 그 구속영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고영태 씨가 자기가 이제 커피 관련해서 수입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잘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사람 알아봐라라고 해서 알아오니까 그것을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서 결국 최순실 씨는 거꾸로 고영태 씨에게 이용당했는 그 구도 속에서 지금 이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최순실 씨와는 오히려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고영태가 주범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최순실 씨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를 이용했는 사건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최순실 씨가 이용당하면은 죄가 없는 건가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로서는 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고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문제가 없느냐 이건 건데 모든 범죄는 고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간 매직과 관련해서 본인이 전혀 몰랐고 고영태 씨가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아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있어서 실세는 K스포츠 재단에서 고영태 씨고 나는 이용당했다라는 것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돼서 재판이 되는지를 이 사건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매간 매직을 누가 뭐 알선을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매간 매직이 성사된 거는 최순실 씨의 힘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 최순실 씨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돈을 받았든 안 받든 그걸 떠나서 책임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이 의문이 드는 게 매간 매직 사건이 이거 하나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도 지금 파헤쳐야 된다. 그 부분도 파헤쳐야지. 아니 지금 세상에 지금 21세기 어떤 무슨 매간 매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검찰은 그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확대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재 이제 구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된 혐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관장에 대해서 돈을 매간 매직했는 법적으로 말했을 때는 알선 수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뭐 주식 투자 사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경마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에 이제 공적 자금 원조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 자기가 소개를 시켜주고 그
소개된 업체의 주식을 20%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최순실 씨가 그 사건을 알고 야, 주식 돌려놔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을 이른바 지금 얘기했듯이 알선수재로 최순실 씨가 구속됐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세관장 알선수재 이외에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그 미얀마 공적 그 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알선수재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넓혀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영택 씨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품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저는 터트려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 뭐 주식 투자금 사기, 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뭐 이 건에 개입한 거 그건 더 중요하지만 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건 매간 매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돈을 받고 사람을 청구해야 돼. 그리고 이 세관장은 고영택 씨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중간에 추천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돈을 줘갖고 이 사람이 세관장을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검찰에서 저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황을 보면 요지 이 세관장 이거 하나만 있었겠냐. 저는 이거 검찰이 이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매간 매질 건이 있다면 밝혀내야 생각합니다. 일단 최순실 씨 측에서는 최순실 씨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굉장히 선을 굵게 긋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나왔던 건 고영태 씨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 고영태 씨가 이제 구속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김수현 보안기획 대표와의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 뭐 정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기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영태 씨는 사실 최순실 씨를 제외하고 나면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영태 씨는 늘 차은택 씨에 대해서 질투적인 성격, 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고 난 뒤에는 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뭔가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중간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서 스스로 이 국정농단에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과연 이 인사 개입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에 약간의 회의가 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사 개입에 대한 설들과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 구속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국정농단이 깊게 개입한 고위직들에 대한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검찰도 깊게 수사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면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난 대선 이후에 이러한 모든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특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